평상농장에서 여러분과 함께 텃밭 가꾸기 체험하고 있는 전흥철입니다. 자, 오늘 그 원격으로 여러분과 이렇게 랜선을 통해서 만나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대추, 방울토마토를 심었었고요. 그 다음에 지난달에는 또 우리가 7월달인가요? 두 달 전이네요. 벌써 이렇게 보면 부추를 또 여러 가지 방법, 두 가지 방법으로 화분을 심어봤습니다. 자, 우리가 밖에 나갈 수 없으니,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함께 만나서 체험을 할 수 없으니 대개의 경우 이렇게 집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또 이제 해보게 되겠는데요. 자, 오늘은 사계절 우리가 밥상에서 쉽게 먹을 수 있는 채소를 한번 또 심어보려고 합니다.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 제일 흔한 채소 중에 쌈으로 먹을 수 있는 상추 두 종류를 오늘 심어볼 건데요. 자, 우선 준비물을 설명을 해드리면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여기 보시게 되면 상추 모종이 되겠습니다. 모종이 필요해요. 자, 모종, 그리고 상추가 두 종류인데요. 얘는 청상추예요. 파란 상추가 되고 있고요. 또 한 종류를 더 드렸는데 그것은 지금은 청상추하고 색깔이 별 차이가 없지만 햇볕을 받으면서 자라게 되면 잎 끝이 이제 붉게 물들게 되는데 얘는 적상추가 되겠습니다. 적상추를 이렇게 준비물이 필요하고요.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을 때는 이렇게 다 하나씩 분리를 해서 나눠 드렸어요. 몇 개씩 아마 여유있게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보내드렸을 텐데요. 그 중에 하루가 지나면서 상태가 안 좋다 싶으시면 그거 말고 그래도 이렇게 건강한 것들 위주로 오늘 심게 되겠는데요. 그 다음에 준비물이 뭐가 필요할까요? 자, 상추가 이제 자랄 수 있는 집이 필요하겠죠. 화분이 이렇게 두 개를 여러분들에게 포개서 전해드렸어요. 자, 이걸 하나를 살짝 빼볼게요.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해서 들리면 빠져요. 두 개지요. 두 개인데요. 이 안에 보시게 되면 이 지퍼백에다가 이렇게 퇴비를 나누어 드렸어요. 이거는 나중에 쓸 거고요. 퇴비하고 화분 두 개. 자, 빈 화분에 상추를 심을 수 없으니까 또 여러분들에게 흙을 또 준비해서 드릴게요. 자, 이렇게 되면 준비물은 얼추 됐고요. 그 다음에 상추를 심게 되면 나중에 이제 물을 주어야 하니까 물이 좀 필요하네요. 물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떤 물이 제일 좋을까요? 1번 수돗물, 2번 정수기물, 3번 탄산수, 4번 빗물. 어떤 게 제일 좋을까요? 제일 좋은 거는 역시 4번 빗물이에요. 탄산수 안 돼요. 수돗물도 가급적 주시지 않는 게 좋아요. 줄 거라면 한 하루 정도 이렇게 받았다가 그거를 주시게 되면 관계없는데 수도꼭지에서 바로 이렇게 작물에 주는 건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수기물도 그렇게 권장하지 않습니다. 정수기 성능이 너무 좋으면 우리 몸에 이로운 모든 성분들을 정수기들이 다 걸러버리기 때문에 미네랄이나 기타 양분들이 작물에 직접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정수기물도 권장하진 않아요. 그렇다고 작물이 죽는 건 아니지만 제일 좋은 물은 역시 하늘에서 내리는 빗물이
거꾸로 줬습니다. 자, 그러면 저 이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서둘러서 작업을 하지 마시고요. 제 설명에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끔 저 가위나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게 돼요. 이 작업을 할 때, 또 수학을 할 때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 가위를 작업을 할 때는 항상 손을 조심해야겠죠. 이쪽 손도 마찬가지고 가위에 날이 있으니까 가위를 이렇게 들면 안 돼요. 내 얼굴도 다칠 수 있고, 그러니까 항상 잘 보면서 가위를 사용할 때는요, 이렇게 보시면, 만약에 이 모종을 자른다 그러면, 모종을 자르면 가위 날을 이렇게 들게 되면 모종을 썰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윗날은, 우리 집에서 어머니들도 윗날은 여기 모종 이런데 딱 붙이시고 아래를 움직여서 이렇게 잘라주셔야 손도 안 다치고 모종을 썰은 그런 일도 없게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잘라주게 되면 모종도 덜 다치고 손도 덜 다칩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날을 위로 들면 이 모종이 다치니까 윗날은 딱 붙이고 아랫날을 들어서 툭 하게 되면 이렇게 잘리게 되죠. 자, 이렇게 자르는 겁니다. 하나 더 심을 거니까, 자, 위에를 붙이고 아랫날로, 그 대신에 손가락은 이렇게 벌리면 안 돼요. 벌리면 자기도 모르게 실수로 이렇게 손이 들어가니까요. 손을 항상 붙여주시고 모아서 이렇게 잡고 날을 확인하고 이렇게 천천히 잘라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그러면 적상추 2개, 또 청상추 2개를 심어 볼 건데요. 자, 화분을 2개를 나눴습니다. 자, 흙을 이제 담을 거고요. 흙을 아마 충분히 나누어 드렸는데 모자라지는 않을 겁니다. 화분에 흙을 어느 정도 항상 채울까요? 어떤 화분이든 보게 되면 안에 이렇게 홈이 있어요. 홈이나 경계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흙은 여기 이상 채우지 마세요. 너무 많이 채우면 물을 줄 때 물이 흘러 넘치게 되거나 뿌리가 옆으로 번질 수도 있으니까 이 경계선 이상은 흙을 채우면 안 돼요. 자, 그러면 흙을 담아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천천히요. 이게 흙이 건조하기 때문에 여러분 갑자기 팍 하게 되면 먼지가 날릴 수 있어요. 물기가 많이 없을 거예요, 지금 이 흙이. 그래서 천천히 해야 하고요. 그리고 요거는 일단 쓰지 않습니다. 오늘은 쓰지 않을 거예요. 자, 흙을 담아 보겠습니다. 자, 담아 볼게요. 한쪽에다가 흙은 한쪽에만 너무 많이 담지 않도록 골고루. 이 흙에는 여러분 소독이나 살균이 되어 있는 상토하고 일반 흙하고 또 일반적인 톱밥이 아니라 농장에서 사용한 농약이나 이런 어떤 화학물을 첨가하지 않은 톱밥에다가 미생물을 첨가한 이 배지를 갖다 썼기 때문에 여러분 몸에 해롭지 않아요. 자, 천천히 한번 흙을 채워주세요. 골고루. 한쪽부터 채우면 흙이 남거나 모자랄 수 있으니까 번갈아 가면서 하는 겁니다.
번갈아 가면서 잘 되고 있나요? 고르게 평평하게, 네. 고르게 평평하게. 만약에 흙이 너무 많아요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 그러면 평평하게 펴고요. 손으로 살짝 눌러줍니다. 세게 누르지 않아도 돼요. 평평하게만. 이렇게. 아마 우리 아르디움 식구들은 저와 함께 벌써 한 3, 4년을 함께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다들 잘할 거예요. 다들 보고 싶네요. 자, 이렇게 해서 짠, 경계선 밑에까지만. 넘치면 안 되니까 나중에 물을 줄 때 물이 흘러 넘치니까 이 경계선 밑으로 눌러서 채워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상추가 두 종류니까 두 종류의 상추니까 한 상추씩 하나씩, 그러니까 한 종류씩 이 화분에다가 심어주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 수확할 때도 불편하고 하니까 이거 이제 적상추는 이쪽에, 청상추는 이쪽에. 똑같은 화분이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심어 보도록 할게요. 자, 심는 방법은요, 모종을 들어주세요. 자, 지금 상추 모종은 좀 약한 편이에요. 토마토나 그때 심었던 부추는 이렇게 잡아서 쑥 하고 뽑혔는데 이 상추 모종은 조금 약한 편이에요. 자, 그래서 모종 꺼내는 방법을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모종은 항상 어디를 잡아야 한다고요? 여기 아니에요. 여기 아니에요. 뿌리와 가까운 부분을 이렇게 살짝 잡아주세요. 잡았나요? 뿌리하고 가장 가까운데 이렇게 너무 세게 잡지 않아도 됩니다. 상추 모종은 약한 편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 손으로 상추 모종을 밑에를 잡고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한번 눌러서 흙이 살짝 올라오는 게 보이죠? 흙이 올라와야 돼요. 그래서 자, 이렇게 꺼내면서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으짜. 뿌리가 너무 잘 돌았네요. 이렇게 하얗게 뿌리가 보이죠? 지금은 물이 없어서 건조한 말랐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자, 한쪽을 이렇게 파줘요. 이 모종 들어갈 자리를. 그 다음에 모종을 그대로 넣어주고 좀 올라온 자리에 흙을 다시 이렇게 채워줍니다. 자, 이렇게 하나 더 심어 볼게요. 자, 가운데다 심으면 여러 개 심을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모종이 몇 개 있는지 확인을 하고요. 저는 2개만 심어 볼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얘는 하나에 2개가 들어갔네요. 자, 모종의 밑에를 뿌리랑 가까운 곳을 잡고 손가락으로, 반대쪽 손 손가락으로 눌러주고 눌러줘서 쭉 뽑아줍니다. 그래서 또 상추가 들어갈 자리에 이렇게 넣고 잘 덮어주고 눌러주지요. 한 번 더 해볼까요? 자,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뿌리하고 가까운 부분을 잡아야 이 트레이에서 모종이 나올 때 뿌리가 덜 다치는 거예요. 밑에를 눌러줘서 이렇게 쑥. 네. 자, 이렇게 해서 적상추예요. 지금 선생님이 심은 거는 적상추가 되겠어요. 적상추. 나중에 지금 얘는 작아 보이지만 나중에 이렇게 커질 거예요. 자, 그리고 그러면 이제 청상추를 심어 볼게요. 자, 지금 이렇게 잘라놓은 것들도 있지만요. 이렇게 판에 있을 때는 마찬가지예요. 판에 있을 때도 이렇게 밑에를 눌러주면서 쑥 뽑으면 금방 뽑혀요. 이렇게 해서 땅을 파고 흙을 파고 잎이 흙에 묻히지 않게 살짝 들어주면서 하나 심었고요. 자, 아주 잘 나왔네요. 2개. 거리를 좀 두면서 심는 거죠. 3개.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여러분들은 천천히. 모종이 여유가 있으면 여러분들 이 화분은 아니라도 전에 쓰시던 화분들 있죠, 집에. 전에 쓰시던 화분에다가 지금 선생님이 여러분들 이 실습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작은 화분을 우리가 나누어 드렸지만 흙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은 거 아시죠? 왜냐면 우리가 좁은 곳보다는 넓은 데가 숨쉬기도 편하고 햇볕 받기도 좋고 또 바람이 이렇게 작물도 바람이 잘 통해져야 하거든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청상추 이렇게 심어봤습니다. 이렇게 심으면 이제 물을 여러분 주실 때 아까 어떤 물이 제일 좋다 그랬죠? 수돗물보다는 빗물, 정수기물보다는 빗물이 제일 좋아요. 그래서 물을 주시는데 선생님 보니까 이 지금 모종이 좀 말라 있어요. 그리고 상추는 물을 좀 듬뿍 처음에는 줘서 요 흙이 축축할 때까지, 오늘은 물이 축축할 때까지 물을 좀 주시는 겁니다. 물을 축축하게 주는데 빗물이 제일 좋지만 뭐 수돗물도 줘도 상관은 없어요. 오늘은 그러면 뭐 여러분이 빗물을 받아서 쓸 수는 없으니까 수돗물을 주시는데 다음부터 물을 주실 때는 컵에다가 물을 미리 하루 전에 받아두었다가 이렇게 주면 수돗물에는 불소나 염소가 들어있어서 뿌리에 좋지 않아요. 먹어도 상관은 없어요. 먹어도 상관은 없지만 이게 소독제이기 때문에 이 식물은 흙에 있는 미생물들이나 유기물을 섭취해야 되는데 불소나 염소가 이 유기물이나 미생물들을 소독해버리면 얘네들이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불소나 염소들이 날아간 다음에 하루 정도 그 후에 물을 주시면 더 좋겠네요. 지금은 너무 건조하니까 급할 때는 수돗물을 그냥 뭐 주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렇지만 더 좋은 거는 수돗물을 그렇게 해서 막 계속 주면 미생물들이 견뎌내기가 어렵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있을 거예요. 얘 언제 먹어요? 궁금한 게 저도 궁금해요. 자, 왜냐하면 이 녀석을 이제 수확을 하게 되면 상추는 일찍 수확을 해서 먹는 방법은
어린 잎은 여러분 따서 간장이나 이런 양념에 절여서 먹는 그런 방법이 있고요. 우리가 쌈으로 대체적으로 먹을 때는 이렇게 손바닥만 할 때 이제 거의 많이 드실 거예요. 취향에 따라서 큰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작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크기는 상관이 없고요. 항상 따실 때는 상추 수확을 하실 때는 주의할 점은 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제 친구에게 예전에 야 밭에 가서 상추 좀 따와 그랬더니 어떻게 따왔냐면 그냥 상추를 이렇게 따버렸어요. 그러면 와 먹을 게 많네. 나 몇 포기 안 심었는데 왜 이렇게 상추가 많지? 이거는 먹을 수가 없어요. 여기에서 계속해서 나와야 되는데 생장점을 다쳤기 때문에 얘는 이제 생장이 늦거나 아니면 더 이상 잎이 나오지 않으니까 얘를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상추를 수확을 할 때는요 항상 이렇게 가까이 좀 잡아주시겠어요? 이렇게 벌어져 있는 잎을 이렇게 따주셔야 됩니다. 요 위에를 따면 안 되고요. 밑에 잎을 잡고 이렇게 잎만 그렇게 되면 나중에 잎이 다 떨어지더라도 위에서 계속 상추가 요만큼 자라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 물을 주시고 한 일주일이나 빠르면 보름 정도 후에는 여러분이 드실 만큼 자랄 거고요. 안 그러면 한 달 이내에는 여러분들이 드실 만큼 자랄 거예요. 그런데 하루 이틀은 얘네들도 평생 농장에 있다가 우리 집에 오니까 낯설고 그래서 처음에는 좀 시들 거예요. 그래도 조금 기다려 보세요. 그러면 얘네들이 이렇게 쑥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면 상추를 따는 게 아니라 뜯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상추가 이렇게 계속 크는데요, 여러분 수확을 안 해주면 꽃이 일찍 펴요. 꽃이 일찍 피면 상추는 더 이상 이제 잎을 먹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자주 눈길을 주셔서 얘네들이 얼마나 자랐나, 작은 잎은 작은 잎대로 이렇게 양념에 버무려 드시고요. 큰 잎은 이렇게 쌈이나 이렇게 또 샐러드나 이런 것을 활용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나누어 드린 요 지퍼백에 담겨 있는 거, 이게 뭘까요? 요거는요 비료, 퇴비예요. 퇴비. 관리가 편하게, 작물에 주기 편하게 이렇게 콩알처럼, 콩알보다 작고 한 파달 팥보다도 좀 작은 것 같네요. 이렇게. 자, 요게 퇴비인데요. 요거는 우리 평생농장에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농사를 지을 때는 땅에 해로운 농약이나 땅에 해로운 퇴비는 제가 쓰지 않아요. 그래서 요거는 유기농 친환경 퇴비예요. 그래서 요거는 언제쯤 주시는 게 좋을까요? 한 일주일 아니고 한 2주 정도 있다가요, 이렇게 땅을 살짝 파서 얘네들을, 화분이 여러 개니까, 2개니까 한꺼번에 많이 주시지 마시고 절반 정도 나누어서 골고루 이렇게 주시면 괜찮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처음에 있는 양분을 얘네들이 다 빨아먹고 나면 나중에 또 영양을 공급해 줄 때 쓰시라고 보름 후에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상추를 우리가 심어봤어요. 그럼 상추는 언제 먹을 수 있냐? 여름에도 먹을 수 있고 겨울에도
찬바람이 막 불어도 이렇게 한 밖에서는 한 11월까지 먹을 수 있을 거고요. 집에서는 1년 내내 드실 수가 있을 거예요. 눈을 맞고 아예 잎이 얼 정도로 아주 그 찬바람이 많이 불면 이 녀석들도 밖에서는 견디기 어렵고요. 옥상이나 이런 데서는 어렵고요. 베란다나 거실이나 이런 데서는 찬바람을 직접 맞지 않으면 겨울에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만큼 자라게 되면 이제 꽃도 피고 대가 두꺼워지면서 잎이 억세지면 드시는데 불편하니까 그때는 이제 수확이 다 끝난 거죠. 혹시 이제 질문이 있으실까요? 질문 있으시면 또 알려주시고 평상시에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은 또 우리 원에 또 선생님들께 문의하시면 저랑 연락이 되고요. 자, 지난번에 보니까 부추를 심으셨는데 부추에 꽃이 피었다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잘 키우신 겁니다. 잘 키우신 거예요. 박수. 이 시절에는 모든 게 이제 가을로 접어들면서 이렇게 번식을 하기 위해서 열매를 맺고 씨앗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일들이 많이 있죠. 부추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가을이 되면서 이렇게 굵게 대가 올라오면서 그 위에 이렇게 꽃이 이렇게 피고 나중에 그 꽃이 벌어지면서 씨가 맺히게 되는데 그거 잘 키우신 거예요. 일단 부추는 다음에 이제 제가 실물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지만 부추는 자르실 때 수확을 하실 때 어디를 잘라 주시냐면 과감하게 이게 부추라고 생각하시면 아예 이 지면하고 가까운 데를 쑥 잘라주시면 돼요. 상추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부추는 여기 아예 이 줄기가 보이지 않을 정도까지 툭 하고 잘라주시면 뿌리에서 또 번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드시고 나면 금방 여기서 또 파랗게 순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도 키우시는 거예요. 부추가 그렇게 해서 됐고요. 자, 제일 처음에 이제 토마토 여러분들이 키우셨는데 이 토마토가요. 선생님도 토마토를 원래 전문적으로 키우지만 올해 이렇게 밖에 오늘도 날씨가 좋지 않네요. 햇볕이 나야 토마토는 좋아하는데 햇볕이 나는 날이 여름에 며칠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토마토가 익는 것도 더디고 맛도 별로고 해서 저도 일찍 토마토를 정리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토마토를 올해 잘 못 키우셨다면 그건 여러분들 탓이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날씨가 농사를 도와주지 않은 거예요. 아마 지금쯤 이제 키우셨다면 한 이만큼 자랐을 텐데 그런 분들도 계시다면 그분들에게 또 박수를 보내드리고요. 제가 이렇게 한 분 이렇게 지금 다 볼 수 없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올해 이제 토마토하고 부추하고 상추를 이렇게 심었습니다. 상추 가꾸는 거는 아마 제일 쉬울 거예요. 일단은 요번에는 제가 영양제까지 준비를 해드렸으니까요. 요거 한 군데다가 다 주시면 좀 과할 수 있으니까 항상 주실 때는 보름쯤 후에 절반씩 나누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상추, 부추, 토마토를 심었는데 자, 토마토는 열매가 달리니까 우리가 과채류라고 부르고요. 부추는 뿌리 근방에 있는 거를 또 함께 먹을 수 있으니까 근체류라고 하고 자, 그러면 얘는 뭐라고 부를까요? 상추는 이런 거 참 우리가 쉽게 알 수도 있는 거고 몰라도 되는 거지만 알아두면 뭐 어디 가서 아는 체도 할 수 있고 자,
선생님, 이 상추는 뭐라고 부를까요, 우리가? 열매가 달려있는 거를 과채류라고 했고, 뿌리, 뭐, 대파나 쪽파, 마늘, 양파를 근체류라고 그랬으니까, 얘는 뭐라고 부를까요? 잎을 먹는 거니까, 엽채류라고 부릅니다. 엽채류에는 배추, 상추, 뭐가 있을까요? 또, 여러 가지 쌈채소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다음에 또 이제 작업하게 될 이제 또 품목들이 또 있겠는데, 이게 잎을 먹는 채소는 엽채류라고 이제 부르게 돼요. 엽채류. 근채류도 해봤고, 우리가 과채류도 해봤고, 엽채류까지 해봤습니다. 집에서 여러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키우시는 거는 굉장히 그렇게 농장에서 하는 것처럼 조건이 저처럼 일정하게 맞춰놓으면 이렇게 예쁘게 자라겠죠. 그런데 여러분 집마다 온도도 다르고 습도도 다르고 또 그 볕이 닿는 그 양도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집에서는 아마 조금 어려울 수 있겠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이 화분이라도 이렇게 사랑해주면서 우리가 그때까지 좀 참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우리 엽채류, 적상추, 청상추를 심었고요. 요거 수확해서 드실 때 항상 이 태양볕과 또 이 하우스의 열기와 이 또 내리는 엄청난 양의 빗물과 싸우는 평생 농장의 저를 한번 생각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맛있게 밥상에서 부추라든가 또 이렇게 상추를 드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추는 여러분 수확을 하시고 놔두면 계속 자라는 겁니다. 내년 봄에는 그 부추를 또 쪼개서 다른 화분이나 여러분 텃밭이 있으시면 거기에 심으시면 막 이렇게 번지니까 죽었다고 수확했다고 버리지 마시고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상추 심기를 해보았는데 어떠신가요? 자, 우리 농장에서 여러분들이 벌써 했을 작업이 쪽파도 심었을 거고 양파도 수확했을 거고 감자도 캐고 그랬을 텐데요. 지금은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만날 수가 없어서 이걸로 만족을 하고 위안을 삼아야 되겠네요. 여러분들 다시 만나는 그때까지 한 분도 건강 잃지 말고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평생농장의 전흥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